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얼마 전 한류 열풍과 한식 열풍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1일 한국은 어떻게 문화강국이 됐나, 그리고 그 다음은 이란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류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화장품과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유무형상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문화가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지난 2020년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 8일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문화는 최근 해외 무대에서 굵직한 상을 휩쓸며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최근 구성원들이 속속 국방의 의무를 마친 K-팝의 간판 스타 방탄소년단의 재결합에 대한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역시 다음 달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시작하며 넷플릭스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오징어 게임도 시즌3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처럼 한류가 바야흐로 활짝 꽃피고 있지만 한국이 문화강국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고 분석하면서, 많은 전문가는 한국 문화가 세계의 주류로 안착했다고 생각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힘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국제적 영향력에 도달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알령이나 한국의 문화를 금지하는 북한 등 지정학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데다 한국의 문화 수출은 일부 분야에 국한돼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문화가 이미 정점을 찍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지는 판단하기 이르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류는 오락을 넘어 생활 방식으로 깊이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한류 팬들이 K-팝과 K-드라마 스타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화장을 따라하고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면서 한국 화장품과 한식, 한글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이미 지난해 21% 상승하면서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3위 화장품 수출국이 됐습니다. 김밥 관련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식료품점에서는 재료가 동이 났고 라면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관심은 한국을 찾는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 교환학생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 드라마, 소셜미디어에 대중문화 스타들을 통해 묘사되는 한국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팝 그룹 빅뱅을 좋아해 한국을 처음 찾은 뒤 현재는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태국 출신 온지라 마이타퐁쿨은 한국 음식과 편리한 생활 방식에 매료돼 한국에 살게 됐다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다만 그는 한국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나는 그 점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말로 한국이 일각에서 그려지듯 마냥 긍정적인 사회는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식 열풍에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요식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꼽히는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에서 한국인 셰프가 최고영예인 최고의 셰프상을 수상한 겁니다. 얼마 전 미국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뉴욕 파인다이닝 한식당 정식의 임정식 셰프가 올해 최고의 셰프로 선정됐습니다. 임정식 셰프는 일찌감치 서울 정식당에서 한식 파인다이닝의 기준을 제시했던 스타 셰프입니다. 그런데 이번 최고의 셰프상까지 수상함으로써 지난 2011년 뉴욕에 진출해 14년 만에 미국 외식업계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임정식 셰프는 이미 지난해 미국 내 한식당 최초로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얻으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는데요. 그는 시상식에서 14년 전 열정 하나만으로 시작했고 중간에 경영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끝까지 버텼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 파인다이닝 한식당 아토믹스는 뛰어난 환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토믹스 박정현 셰프는 이미 2023년 제임스 비어드 어워즈에서 뉴욕주 최고의 셰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는 미국 요리계에 큰 업적을 쌓은 제임스 비어드를 기리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시상식인데요. 미국 전역의 2만 개 레스토랑과 셰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아시안 음식의 주류는 일본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 음식들은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음식 테러 사건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외 관광객들조차 일본에서 식사를 하기 두렵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일본에서 음식에 대한 위생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명 피자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한 행동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 영상이 파문을 일으키자 업체 측은 급히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피자 가게 점원이 장갑을 낀 채 피자 반죽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갑을 낀 손가락을 코에 가져다 댑니다. 코르르 빈 손가락이 아닌 다른 손가락으로 반죽을 만지지만 아무렇지 않게 음식 재료에 장난을 칩니다. 해당 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자 전문점 도미노 피자의 일본 효고현 한 점포에서 촬영됐습니다.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비판이 쏟아지자 일본 도미노 피자 측은 하루도 안 돼 사과문을 내고 점포 아르바이트생의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해당 점포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류의 음식점 점원이나 손님들의 몰지각한 음식 테러는 최근 일본 내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님 접대를 중시하는 일본 업체들도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지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명 초밥업체가 음식에 침을 바르는 듯한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남성을 고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미슐랭 식당에서 위생사고가 발생해 업주가 구속되는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유명 식당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 이 식당의 사장 등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식중독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몰래 영업을 하다 재차 식중독 사건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카와치 나가노시에 위치한 식당 일본요리 기이치의 사장과 사장의 아내, 점장인 아들 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해당 식당은 일본식 코스요리인 가이세키 전문점으로 간사이 지역 미슐랭 가이드의 원스타 식당으로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에서 지난 2월 손님 56명이 음식을 먹은 뒤 설사와 구토 등 증상을 호소했으며 보건소 조사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식중독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식당에 2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 식당은 영업을 재개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손님 23명이 재차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식당에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역학조사에 나섰는데요.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식당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도시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영업정지 처분 뒤 식당을 찾았다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이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덕 불감증도 이런 불감증이 없습니다. 식당 측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되돌리기에는 늦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중국 역시 세계 음식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 방법은 한국을 베끼는 방식이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K패션, K뷰티 등 한국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이 올 1월부터 5월에만 해외 주요 이커머스에서 225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추정액은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재산권 통합 솔루션 업체 마크비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이 업체가 적발한 한국 패션, 뷰티, 푸드 기업의 이른바 짝퉁 상품은 225만 6,530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약 447만 건을 기록한 뒤에도 짝퉁 상품 적발이 줄기는커녕 가파르게 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500만 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비전은 국내외 기업의 의뢰를 받아 쇼피, 라자다, 알리바바, 징둥닷컴 등 세계 118개국 1,500여 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을 적발합니다. K뷰티의 마녀공장, K패션의 드파운드 등 올 들어 적발한 K브랜드 위조품 피해 추정액만 4,798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적발이 힘든 오프라인 매장과 중소 이커머스까지 고려하면 적발된 짝퉁 제품은 빙산의 일각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중국의 한국 뷰티, 한국 음식 따라하기는 도를 넘었습니다. 틱톡 인플루언서 조이레미가 올린 조선미녀 자외선 차단 크림 구별법 동영상은 1년여 만에 860만 번 넘게 재생됐습니다. 조이레미의 영상을 보면 아마존에서 구입한 조선미녀 선크림 위조품이 나옵니다.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똑같습니다. 위조품 글씨체가 약간 더 진하고 튜브 재질에서 플라스틱 느낌이 좀 더 난다는 점을 제외하면 외형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조이레미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인도 등 세계 각지 틱토커들이 가짜 한국 화장품을 감별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K뷰티 제품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위조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음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닭볶음면 열풍을 일으킨 삼양식품도 위조품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중국산 불닭볶음면 위조품이 삼양식품 원조 불닭볶음면과 바코드와 글자 크기까지 똑같다며 중국산 짝퉁 유통을 막기 위해
해외 각국 법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이 최근 해외가 아니라 경남 밀양에 이 공장을 지은 것도 짝퉁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판매망 확보에 공을 들이는 패션회사 하고하우스도 자사 브랜드 맛땡킴의 디자인과 이미지 등이 중국에서 도용돼 고심하고 있습니다. 맛땡킴 관계자는 중국 알리, 테무, 타오바오 등의 모조품 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위조품을 찾아내는 업체와 계약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상당수 뷰티 업체들이 짝퉁 대응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방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브랜드를 베끼는 회사들이 늘어서인지 짝퉁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K브랜드 위조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플랫폼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영업을 하는 쇼피였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위조품 판매 중단을 요청한 14,196건 가운데 53.4%가 쇼피에 몰렸습니다. 알리바바그룹 산하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라자다도 1,409건을 차지했고 중국의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베끼기의 명수들은 한국 음식, 한국 디자인, 한국 드라마를 베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나라의 것이냥 쓸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